자, 기분 나빠, 불쾌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멈추는데 얼마가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90초잖아요. 90초, 1분 30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뭐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해도 그 감정이 올라와서 그것이 호르몬이 발산을 하고 혈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9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게 이미 이제 통과해서 내 몸을 다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나? 첫째, 상황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에 1분 30초, 즉 90초면 지나가서 혈류에서 다 빠져나가. 그러고 나면 내가 responsibility, 책임감,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A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 교실의 학생들한테까지 끌고 가서 보따리 거기서 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선생님하고 상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집안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말할 적에 선생님 그런 프로젝트 아직까지 안 해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언제 맡겼는데 여태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됐어요? 안 됐어요가 집에서 싸우고 왔을 때는 여태 안 해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 바로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방 막는 순간 그 공에 그냥 눈탱이가 여기 멍이 드는 거예요, 벌써. 예. 근데 이때 말려들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연불처럼 주문해 오셔야 돼요. 말려들지 않으리라. 아시겠어요? 이거 선생님들 평소에 여기 능인고등학교 연불 하셔야 되잖아. 오만이 반명 대신 말려들지 않으리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시작. 말려들지 않으리라. 이거 3번만 하면 좀 이따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만난 분 중에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무슨 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뭐 말만 하면 역효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나하고 좋은 관계의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크게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래도 저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데 바다를 나가는 순간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가 가야 할 길을 항해해 갈 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에게 사사건건 하는 말도 밉상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나 삥삥하고 나는 A를 말하는데 지는 F를 말하고 있고 이러면 막 열받아서 선생님들 뚜껑 열린단 말 많이 하시잖아요. 뚜껑이 여기서 열려요? 여기서 열려요? 여기서 열리죠. 여기 콱 열리면 여기서 팍 나가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선생님만 있는 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선생님도 한두 명 있잖아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한두 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공간을 사랑하셔야 돼. 그거 자체로 좋아하셔야지 돼. 그 다음에 나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해야 돼.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야 된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라 그래, 그런 거를요. 예, 번뇌만 있으니까 망상까지 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스님들의 경우도 모든 신도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좋아 안 해도 돼요. 다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부처님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도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사촌동생이 그냥 테러를, 눈만 뜨면 테러를 저지르려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죽이는 것만 그냥 이 트레이닝을 하잖아. 그냥 올림픽 나가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부처님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오죽하면 근본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2500년 전에도. 이 정신 미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특히 요즘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 다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여러분 옆에 바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옆에 앉았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거든. 남이 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고. 이건 뭐냐? 서로의 일화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저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큰 미움을 얼마나 받아요. 그래서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 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진짜 상종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도 훈련하려고 사바세계에 온 거잖아요. 사바세계는 그거 장애물 경기 넘어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려면 해탈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태어난 이상은 뭐예요? 장애물을 넘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코드가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최고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부처님 테러하려고 했던 제바달다.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성불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바달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괴롭혀서 죽일까, 독약 먹여서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자비심이 컴패션, 내 안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큰 자비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 원한과 원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싹 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신기찬란한 사람이 많아요. 한어머니 배에 자궁을 같이 나누어 쓰고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도요, 납득 안 가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연 끊고 살고 남보다 못한 인연도 있어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데. 이 신기찬란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 상대에 가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안 보면 고만인 거고 상대 안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상대 안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려들지 말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오는데 교정을 딱 들어가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선생님이 저기 보여. 말려들지 말자라고 먼저 연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쓱 지나가면 그렇게 여기에 상처가 안 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저항하던 막 이게 곤두쓰듯이 고슴도치 곤두쓰듯이 하던 그 싫다는 느낌이 좀 덜해져요. 이 덜해지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맥락 바꾸어라. 자, 내가 뭔가 그 사람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질문하고 택도 없는 뭐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 금방 말려 들어가지고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확 올라오거든. 금방 불이 붙어요. 두 번째 연불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겠다를 써먹어요. 아시겠어요? 말려들지 않겠다보다 더 강한 연불이 반응하지 않겠다예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해줬던 얘기인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반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응급조치법으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쿤바카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인도에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쿤바카 호흡인데 일단 오른손, 엄지검지, 나머지 손 꺾고.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뭐냐면 오른쪽은 태양이고요. 왼쪽 코는 달이에요. 문, 선,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화가 막 일어날 때는 오른쪽 코를 엄지로 막아. 살짝. 꽉 막을 거 없어. 슬쩍만 밀어. 알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코로 숨을 들이셔. 들이신 다음에 검지로 왼쪽을 막고 오른쪽 풀어. 풀고 코 나오게 힝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자, 다시 엄지로 오른쪽을 살짝 누르고 왼쪽으로 숨. 들이쉬고 검지로 왼쪽 막고 오른쪽 열고 내쉬면은 열을 누든 것이 오른쪽 코로 향해서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걸 쿤바카 호흡이 열 내리고 분노심이 일어날 때 되게 좋고 불쾌해서 기분 언짢을 때 우울증 안 걸리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몸이 좀 냉해지면서 으실으실 추워요. 그러면서 감기 증상이 올라오고 몸살이 올라 그래. 그럴 땐 반대예요. 그럴 때는 왼쪽 코를 막아요.
반대 손으로 왼쪽 코를 막고, 그러니까 문, 달의 기운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코를 쑥 들이쉬어요. 들이쉬고 오른쪽 코를 반대 검지로 막고 왼쪽으로 내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냉기가 나가요. 그러면서 열기가 들어가고 오른쪽 코로는 열기가 들어가거든요.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문, 차가운 기운이 나가줘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쿤바카 호흡을 하면서 뭐냐? 반응하지 않겠다. 예, 이 말은 지금 내가 불쾌하고 언짢은 상황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공간으로부터 그쪽으로 내가 계속 에너지 보내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게 뭐냐? 스스로를 위해서 상대방에게서 좀 더 나은 면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진짜 말 같지도 않고 저런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싶어. 그 말은 내가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진정성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다 할 때는 뭐를 한 가지 손해보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참 참해. 그런 말 하죠. 아주 사람 참해. 그리고 되게 성실해.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좀 융통성이 없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를 다 얻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 왜? 자기도 둘 다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 없는 걸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사람이 너무 급해. 막 절박해. 절박하게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절박할 때 사람을 뽑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해서 그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의롭고 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의롭고 강직한 사람에게서 뭐가 부족할까? 그 사람은 딱 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좁죠. 두루 넓게 보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의 경우는 보는 눈의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포용하는 것이 좁을 수 있어.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고 강직한데 저 사람은 좀 너무 포용 능력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고 강직하다 보니 포용 능력은 없지만 의롭고 강직함이 좋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첩한 사람을 내가 원해. 그래서 민첩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민첩하고 몸이 재바르다. 막 행동이 빨라. 그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뭘까요? 민첩한 사람이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첩한 사람은 질질 흘리고 다녀. 뭘 빨리 움직이기는 했는데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저거 빠뜨려 놔. 그래서 뭐 빨리빨리는 움직였는데 문을 열어놓고 간다든지, 뭐 빨리빨리는 했는데 복사기에서 뭐 안 꺼내놓고 갔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첩함을 상대방에게 원하셨으면 좀 소홀하고 좀 떨어지는 걸 봐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딱 자리에 세우면 브리핑 하는데 정말 와 하고 놀랄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예. 말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이런 말 하는 걸 말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취하게 됐을 때 뭘 봐줘야 되나? 건방진 꼴을 봐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되게 건방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었으면 저거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건방져. 아시겠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외우셨죠? 선생님들이시니까. 단점을 통하여 장점을 보시고, 그리고 장점을 꺼려서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상대방을 상대할 때 나한테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익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있는 정각사라는 절에 제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대봉이 몇 개 열렸어요. 그 감나무가 이제 어느 만큼 익었을 때 따가지고 이제 좀 며칠 놔두면 몰랑몰랑해져요. 익어야 먹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익어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가.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다 추슬러야 되잖아. 내가 괜찮은 길로 가는 세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첫째, 늘 하는 이야기예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운동하라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 몸뚱이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과 더불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정함과 부드러움과 이해심이나 배려나 양보는 어디서 나오는가?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면 짜증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인상부터 써요. 눈길이 곱게 안 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길이 곱게 안 가고 짜증내는 것 같으면 아, 면역력 떨어졌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래서 비타민을 좀 갖다 주라고요. 먹여가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비타민주 좀 섭취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래 단백질 뭐 있잖아요. 우유 좀 한 잔 마시게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운동을 해서 면역력이 좋아져야지만 다정해져요.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하다는 건 체력이 있어야 다정해져요. 체력 없으면 짜증밖에 나는 게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다 걸려.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서 다 걸려. 여기서 다 걸러. 다 걸러. 다 듣기 싫어. 세상 모든 말이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싫어. 이건 뭐예요? 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이 말이에요. 체력전. 그냥 단순히 뭐 헬스클럽 가서 뭐 운동한다고 체력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알맞게 체력. 다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몸에 힘이 있으면 사람이 다정하기도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체력이 있고 내가 스스로 버티는 힘이 있고 내가 뿌리가 강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손흥민 선수 보세요. 그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그 홀대를 받고 뭐 그 인종차별 당하고 뭐 이러면서 해도 그냥 까딱 안 하고 공차 넣는 걸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바로 자기 몸 건강 체력전을 강하게 가진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것도 당연히 다 알아요. 마침 여기는 능인고등학교니까 명상하라, 기도하라, 하루 5분, 10분 시간 내서 하라. 이 말은 뭐냐? 자기가 감정에 나 스스로를 막 빨려가지 말고 명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소개해 주시던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유튜브 윤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바디스캔 명상부터 시작해서 명상 종류를 직장 다니는 분들에서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7분에서 10분짜리. 예, 그럼 필요한 거 해서 들으시면서 밤에 주무실 때 턱 바디스캔 한번 하고 주무시고, 아니면 못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한번 명상 7분, 5분 딱 하고 또 출발하시고,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이 쌓이면 몰라볼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 그 기도가 법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꼭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발 디딘 자리가 법당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그대로 붙다요, 그대로 법당이 돼야 돼요. 10분만 해도 5분, 10분 정도만 해도 감정 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 세 번째가 객관적으로 관점을 가져라 했는데, 객관적 감정 당연히 아시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얼기설기 감정들이 막 실타래처럼 뭉쳐있고 막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기설기 꼬여 있을 적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걱정과 불안이 오면은요, 걱정과 불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거기다 다 갖다 엉겨붙어. 왜 걱정이 왔는지 불안이 왔는지, 그것은 내가 이래서 그랬고 아무개가 나한테 나쁜 말 하니 그랬고 내가 뭐 제대로 뭘 못 먹어서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여요. 그럼 실타래가 막 엉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타래가 엉기게 하다 보면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본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갖은 해석을 다 갖다 붙여갖고 실타래를 막 눈두덩이처럼 불려요 그냥. 그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갖다 붙일 적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I'm sick, 내가 배가 고파 I'm hungry, 또 뭐라 그러나 뭐 I'm sleepy, 졸려, 나 졸려, 뭐
뭐 또 I'm upset, 나 속상해, 뭐 많잖아요. 모든 것에 IM이 붙어요. I am 뭐, 나 어때, 나 어때, 나 아파, 나 배고파, 나 속상해, 나 불쾌해, 나 어째 라고 하는데 여기서 IM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파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배고파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배고플 뿐이고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그냥 속상할 뿐이에요. 내가 속상해. 내가 뭐를 해. 내가 어떻다라고 하면 그 모든 감정이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딸려가요. 근데 I am, 나를 전부 제거하세요. I am을 빼버리고 객관적으로 그냥 아파. 그냥 속상해. 그냥 힘들어. 그냥 배고파.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을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 감정은 여러분 거로 안 끌고 와도 본래 있는 거예요. 그냥. 본래. 포유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내 거야라고 끌어오지 마시고 그냥 아파. 부처님도 아프셨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왜? 죽 잡수시고 나서 뭐 버섯 공양 드시고 상한 거 드시고 토사광란을 만나셔갖고 얼마나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파트나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열반에 드시는 길까지 걸어가시는 동안 계속 설사를 하신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약도 없던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걸어가시다가 부처님이 그러셨거든. 알아나 자리를 펴라. 등이 쪼개지는 듯이 아프구나. 그냥 아픈 거예요. 붓다도 아파요. 육체가 있는 이상. 예, 아픈 게 정상이고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위대하신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완성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 보여준 거예요. 신이 아니어도 세상을 스스로 자기가 완성할 수 있음을, 인간이 스스로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내가 등이 아파 죽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픈 거예요. 붓다도 아파. 근데 우리와 붓다의 아픈 차이가 뭘까? 우리는 내가 아파 죽겠어. 내가 어째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아픈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 감정대로 두라. 내 걸로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I am을 빼고 말해보셔라.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훨씬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돼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험난해요. 그 일본에 그 나가타라고 하는 농부가 지은 농사법 중에 그 나가타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농사냐면은 토마토 농사를 가령 짓는다. 그 무슨 농사를 지으면은 일부러 물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농작물을 해놓고 나서 물을 안 줘.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가혹하게 만들어요. 그 가혹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가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토마토가 당도가 너무 높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농작물을 만들어서 그 농작물들이 가장 맛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문제에 부딪힐수록 관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무시당하거라. 짓밟히거라. 더 이상 짓밟힐 데가 없을 때까지 짓밟혀 보거라.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을 때까지 무시당해 보거라. 즉 아상인상에서 에고가 다 죽어나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죽어나가 보거라. 그러고 나면 네 참된 너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너의 붓다의 그 황금 골드가 그대로 드러날 거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겪고 당해보거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때 다시 시작해보거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